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6개 기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지금까지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77곳에서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 9,424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더 늘리면 하루 최대 15,000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민 감염병관리이사는 검사 대상 신천지 교인을 10만 명으로 가정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결과 해석이 가능한 소속 전문의는 1,200여 명이며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는 200여 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번 주가 전국적 확산 여부를 가늠할 중대 고비라며 절대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느낀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한다며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과 함께 상황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신도 명단을 받기로 한 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측의 확산 저지를 위한 자발적 협조를 요청한 후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원태 회장 우군으로 알려진 미국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취득 의도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델타항공은 한진칼의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종전 10%에서 11%로 상승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KCGI는 델타항공의 투자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에 따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시급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언급하며 한진칼과 한진이사회에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총장에 직접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6GB 모바일 D램을 양산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도 게이밍 PC 이상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성능 16GB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8GB 모바일 D램보다 성능이 약 30% 정도 향상돼 풀 HD급 영화 9편 용량인 44GB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7월 12GB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KSS 해운과 910억 원가량의 운반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늘 8만 4천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한 척을 910억 원에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KSS 해운으로부터 수주한 LPG 운반선은 5척에 달합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올해 9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해 내년 8월쯤 인도됩니다. 회사는 미국 셰일가스 증산 등으로 올해 LPG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선 기술력으로 수주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 규모는 12척, 6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주관사를 확정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전날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의 대표 주관사 선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빅히트가 연초부터 상장 채비에 나선 만큼
이르면 올해 안으로 증시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빅히트는 세계적 그룹으로 부상한 BTS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은 5,879억 원, 영업이익은 975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3대 기획사가 지난해 실적을 공시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합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제철은 금속 주조 및 자유단조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업을 부분 분할하고 이를 맡을 전문회사인 현대 IFC 주식회사를 신설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단조 사업 부분의 매출은 2,293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자영업자의 가계 수입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87로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소비가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로 작년 4분기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600조 1,000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분기별 증가 금액 기준으로 2년 만에 최대입니다. 한국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사물인터넷 매출액은 10조 9천억 원가량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로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